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라버의 지제 가장 중요한 시대 원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민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내용이 정리되겠습니다. 첫 보기의 민주주의 기획은 S1의 구조적 필연성을 게다가 이 비합리적 요소를 은폐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 기획에 있어서 S1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대통령, 총리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 이것의 비합리적인 요소. 이 비합리성.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인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 권력은 인민의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그 인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권력의 자리에 이 구조적 필연성 이게 은폐되는 것 같다 이거죠. 즉 민주주의는 실제적 능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선출된 사람들에 의한 합리적 지배의 가능성에 대한 환각적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건 뭐 인민들과는 다른 유전자를 가진 그런 그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전 부르주아적 사회에서 우리는 권력의 정당성, 왕이라는 존재의 정당성을 사회외적, 신적 또는 자연적 계계에 대한 참조에 기반을 둔 의심할 수 없는 자료로 받아들인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거죠. 왕이라는 인물은 하늘이 결정한다 이거죠. 권력의 정당성은 백성들의 의미에 의존하지 않는다. 유일한 문제는 찬탈의 문제다. 이게 이제 전 부르주아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권력의 정당성은 백성에게 있지 않아요. 신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는 왕이 살해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발명은 권력의 정당성의 마지막 지지대로서 주권의 최고 신급으로서 인민을 다시 말해 권력의 모든 주체들의 집합을 상정하면서 인민을 모든 권력의 집합으로 상정하면서 이 정당성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다. 그러니까 사회 외적인 권위가 아니다 이거죠. 국민으로부터 인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거죠. 이것은 모든 메타 언어의 마지막 메타 언어로서의 자연적 언어라는 역설과 동등한 역설이다. 모든 메타 언어의 마지막 메타 언어. 이것이 전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신이었죠. 신의 권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민주주의로 내려오면 또는 전체주의로 내려오면 인민, 권력의 모든 주체들의 집합으로서의 인민, 이것이 메타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언어라는 역설과 동등한 역설이다. 신적 메타 언어는 인민이라는 자연적 언어와 동등한 위상을 갖게 돼요. 전체주의는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공통점인데 그것 또한 권력의 사회외적 기반의 파괴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신적 권위 같은 거 없다는 거죠. 즉 전체주의는 사회외적 신급의 중거에서가 아니라 신적 권위의 중거에서가 아니라 사회 자체의 한 요소, 요게 이제 인민이죠. 사회 자체의 한 요소에게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한다. 인민에게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역할을 인민에게 부여하면서 그 인민에게서 우리의 권력의 정당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사회적 신급에 의해 정당화된 군주 대신 주권의 마지막 매체 역할을 하는 인민으로의 이동은 그 인상이 주권의 매체 역할 안에서의 인민의 근본적인 역설적인 성격을 회피하는 한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인민의 역설적 성격을 회피하는 한 그것은 인민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거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인민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권력처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의 장소는 따라서 원래부터 빈 장소예요. 인민이 권력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말은 하지만 인민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인민이 어떻게 그 통일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인민에게 있어서의 그 권력의 자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텅 빈 장소예요. 르포르의 말대로 권력의 장소는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그래서 사회관계들의 화석화를 막는 자리이다. 사회관계들의 화석화를 막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 누구에게
국가의 권력이 독점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누구도 사회 권력, 국가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전 부르주아적 사회, 이 근대적 사회처럼 왕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죠. 근데 전체주의에서는 그 인민에 대한 그 개념이 인민의 권력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 인민의 이중성, 역설적 성격, 요거를 은폐하면서 권력을 인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민으로부터 당의 권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주의의 선구자인 생쥐스트 말을 빌리자면 아무도 결백하게 지배할 수 없다. 즉 아무도 권력의 장소를 차지할 권리가 자신의 속성 자체에 기입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내가 선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는 거죠. 이 장소에 있는 자는 원래 불가능함에 텅 빔을 채우기만 할 뿐이다. 예, 불가능한 권력의 자리, 텅 빈 자리를 슬쩍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는 항상 불가능한 주권자의 장소 보유자로 머문다. 잠시 머무는 것이죠. 여간에 불과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안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도 선거에 의해서 주권자가 결정되지만 그 사람은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기반은 인민은 실존하지 않는다이다. 인민의 유일한 실존적 순간은 선거이다.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민주주의에서도 권력의 자리는 국민의 자리인데 국민의 권력의 자리라는 건 빈자리예요. 국민은 권력을 행사할 도리가 없어요. 다 분분하기 때문에. 그건 빈자리. 그러니까 인민은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인민의 유일한 실존의 순간은 선거예요. 이 순간의 전체 사회적 망은 와해되고 시민들, 원자화된 개인들의 분산된 집합으로 축소된다. 인민은 최고 주권의 담지자로서 이런 의미에서 순전히 부정적 실체이다. 인민은 없어요. 민주주의에서 인민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선거 때만 존재하는 것이죠. 실체로서. 그걸 부정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자에게 인민은 그가 텅 빈 권력의 장소를 차지할 뿐임을 상기시킨다. 그렇죠. 국민은 지도자에게 너 잠시 권력을 주었는데 쓸데없는 짓 하면 잘못 사용하면 너 그냥 내려올 수 있어 이거죠.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지배하는 자가 권력의 장소와 동일시하는 것을 막는 한계 경계일 뿐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널 뽑아줬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면에 전체주의는 인민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실증적 실체가 될 일종의 전환점처럼 규정된다. 물론 이것은 초월적 대상 안에 인민의 진정한 이익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전체주의적 대상, 당이죠. 당 안에 경험적 인민을 구현하는 대가를 치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안에 충만히 주어진 실질적 유일한 인민의 구성의 이중 성격에 대한 르퍼의 지역이다. 인민은 이중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당의 초월적 대상,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인민이 당에 예속된다는 그런 성격의 인민으로서만 존재할 때, 당에 예속되고 복종하는 인민으로서만 구성될 때, 이것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에서의 인민이에요. 순수한 내재성을 향한 운동은, 즉 단일자로서의 인민을 향한 운동은 순수한 외재성을 향한 운동을 동반한다. 전능의 소유자인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권력을 향한 운동을 동반한다. 단일자로서의 인민을 향한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인민을 대표한다 이거죠. 나는 전제주의적 군주가 아니다. 인민을 대표한다. 인민을 대변할 뿐이다. 이게 내재성을 향한 운동이에요. 단일자로서의 인민을 향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뭐를 동반하고 있느냐? 순수한 외재성을 향한 운동을 동반하고 있어요. 전능의 소유자인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권력. 조금 아까 나왔듯이 당 안에서 경험적 인민을 구현하는 대가를 치른다. 요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에 예속되지 않은 인민이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민이 당에 예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당은 인민을 인정한다 이거죠.
단일자로서의 인민을 향한 운동, 인민을 인정하는 운동은 당에 예속된 인민을 향한 운동을 동반한다. 인민들이 당에 예속되는 걸 요구한다 이거죠. 전체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실증적 실체로서의 인민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이것은 권력의 소유자가 더 이상 원래부터 텅 빈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그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대변하는 것이,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대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일된 인민을 대변해서 인민의 이름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인민의 이름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요거는 텅 빈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당은 결백하고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다. 왜?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대변해서 행사하니까. 인민의 통일된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니까. 권력의 장소에 비어있음을 기반으로 우리는 제도들의 역사 안에 민주주의의 발명이 도입한 단절을 측정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적 사회는 사회의 제도적 구조가 그것의 정상적 규칙적 재생산의 순환 안에 상징적 관계의 와해 순간을, 즉 따라서 실제 침입의 순간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선거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이 실제가 침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100%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100% 당을 지지하는 인민들로만 구성된 인민이 당이 지배하는 인민이기 때문에 그 당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상징적 관계가 와해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즉 권력이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민주주의에서의 실제 침입이에요. 이게 선거를 포함하는 사회죠. 르포르는 선거를 사회기구의 와해 행위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으로, A라는 인물에서 B라는 인물로 이렇게 권력자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 사회조직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 시민, 원자화된 개인, 다른 자격 없는 순수한 단일자로서 거기에 참가한다는 사실이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권력자에게 예속되거나 권력자가 속한 당에 예속된 인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자화된 개인이라는 거예요. 추상적 시민. 순수한 단일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격으로 선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선거의 순간에 사회관계들의 모든 위계적망은 중지되고 보류된다. 유기적 단일체로서의 사회는 실존하기를 멈춘다. 그렇죠? 선거에 의해서.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위계적망이 중지되고 보류된다. 그리고 결과는 셈이라는 선거, 투표수, 이거를 셈하는 거죠. 순전히 양적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결코 선을 구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순수한 우연이다. 또는 조작된 사건의 순수한 우연이다. 여기 선거예요. 선거. A라는 사람이 지지율 60%라고 해도 선거해보면 또 달라요. 미국 선거에서 증명됐잖아요. 2024년 트럼프와 해리스. 이 선거에서 해리스가 약간의 우세로 나왔는데 투표에서 까보니까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가 되었었죠.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비합리적 성격을 헛되이 은폐한다. 즉 선거의 순간에 사회는 순수한 우연에 맡겨진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동의만이, 이 비합리적 우연, 즉 실제의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이런 의지만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실제가 침입해서 이러한 사회의 모든 사회관계의 위계적 망이 분절되고 단절되고 보류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만이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처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모든 가능한 정치체계 중에 가장 나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다. 민주주의가 모든 종류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왜곡의 가능성들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 자체를 잃는다. 이는 다양한 불순하고 부패하고 왜곡된 형식들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보편성에 대한 정확히 해결적인 역설의 좋은 사례이다. 우리가 이 왜곡들을 빼낸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편성을 그것의 순결한 순수성 안에서 파악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반대 자체를 얻는다. 민주주의의 반대를 얻는 거야.
현실에서는 예외와 왜곡들밖에 없다. 민주주의라는 현실에서는 예외들과 왜곡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일된 인민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없다 해도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은 필연적 허구, 상징적 사실이다. 예, 허구가 있지만 또 상징적 사실이. 그것 없이는 실제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자신의 특수한 형식들 안에서 재생산될 수 없다. 해결적인 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적인 변증법적인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부패하고 왜곡된 형식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어요. 이 실제 침투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해결의 보편은 현실에서는 어디서도 실존하지 않는, 하지만 현실이 그것의 상징적 일관성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에 의해서 내포되는 그런 허구예요. 태산의 알맹이 하나 이거죠. 실제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미리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하고 우민 정치와 모든 종류의 도발에 따르는 인민의 우연적 의견과 인민의 진정한 이익 사이의 차이를 도입해야 한다. 거기서 진정한 선거는 단지 형식적 의미만 갖는다. 실제 사회주의와 조작된 민주주의의 차이는 이러한 실제의 침입을 허용하느냐 원천 봉쇄하느냐의 차이다. 예. 이 전체주의에서는 우민 정치예요. 예. 그 예외를 배제해버려요. 조작의 가능성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선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형식적인 의미만 가는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것.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이 선거를 통해서 실제가 침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실제가 침입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거에서 좌파 사상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투표에서. 그런 실제 침입을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인데, 처칠은 이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나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좋은 게 없다. 오늘 인민은 실존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